근 없으신가요? 내가 이러려고 이 긴 세월을 아등바등 살아왔나 하는 그런 허탈한 마음 말입니다.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려버린 것처럼 뼛속까지 시린 그 서늘하고도 헛헛한 바람이 어김없이 오늘 밤 또다시 여러분을 찾아오지는 않았는지 가만히 여쭙고 싶습니다. 화면 너머로 나직하게 흘러가는 이 목소리가 오늘 밤 홀로 잠 못 이루는 여러분에게 찬바람을 막아주는 따뜻한 아랫목이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한 잔이 되어드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손에 쥐고 계신 그 차가운 스마트폰의 화면에서 눈을 떼시고 화면 너머 고요한 사찰의 풍경과 처마 끝을 적시며 떨어지는 빗소리에 마음의 결을 맞추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시끄러운 소음은 잠시 문을 닫아두시고 오롯이 내 가슴 안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에만 깊게 집중해 보시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오랜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숨을 제대로 고르지 못한 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아침 해가 채 뜨기도 전에 눈을 떠서 가족들의 따뜻한 밥상을 차려내고 거친 세상 밖으로 나가서는 온몸으로 찬바람을 맞으며 치열하게 살아남기 위해 버텨왔습니다. 그렇게 내 청춘의 가장 싱그럽고 뜨거웠던 모든 에너지를 한 톨도 남김없이 쏟아붓고 나서 이제야 겨우 한숨 돌리나 싶어 뒤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를 반겨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게, 비어버린 거실의 냉기, 그리고 서로에게 말을 잃어버린 서글픈 침묵뿐일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겁고 억울한 무엇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반대로 그동안의 모든 열정과 원망이 다 식어버린 것처럼 지독한 무기력함만이 온몸을 차갑게 감싸 안기도 합니다. 이 영상은 바로 오늘 밤 그 이름도 다 못한 채 묵묵히 버텨온 아픈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을 위해 고요히 준비되었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늙어가면서 겪는 당연한 감정이라며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해도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 깊은 공허함은 남모르게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계신 그 뼈시린 허전함은 결코 여러분이 인생을 잘못 살았거나 모자라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열심히 그리고 너무나 성실하게 자기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지워가면서까지 오직 타인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야 비로소 내 영혼이 보내오는 간절한 마음의 신호일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누구의 엄마도 그 누구의 아빠도 아내도 집안을 지탱하던 가장의 무거운 이름도 모두 내려놓으시고 오롯이 나 자신의 얼굴을 한 인간으로서 이 나직한 목소리에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편안한 자리에 기대어 앉아 그동안 남들에게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이지 못해 가슴 깊은 곳에 꾹꾹 눌러 담아야만 했던 억울한 눈물과 뜨거운 한숨을 이제는 마음껏 풀어놓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맨몸으로 태어날 때 그 어떤 것도 들고 오지 않았듯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이 쓸쓸한 감정 또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잠시 우리 곁에 머물다 가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매서운 바람이 머물다 간 자리에 과연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는 온전히 남은 날들을 살아갈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가 끝날 무렵이 되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그 옹골진 응어리들도 따뜻한 봄볕 아래 눈 녹듯 부드럽게 풀려나갈 것이며 마당에 퍼지는 은은한 차 향기처럼 포근한 위로가 여러분의 빈자리를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복잡한 생각의 문은 잠시 닫아두시고 저와 함께
깊은 마음속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온통 어둠이 깊게 내려앉는 저녁 시간이 찾아오면 대한민국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에 사는 중장년층의 가정들은 대체로 묘할 정도로 닮아있는 쓸쓸한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단조롭고 자극적인 소리만이 거실의密한 공기를 묵묵히 메우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가고 직장을 얻어 집을 떠난 다 큰 자식들은 각자의 바쁜 세상살이에 쫓기느라 안부 전화 한 통 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고, 평생을 한 이불을 덮고 살아온 남편이나 아내는 이제 서로 할 말이 바닥난 지 오래된 채 각자의 방이나 거실 구석을 말없이 지키고 앉아 있을 뿐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아득하고 눈물겨운 세월이었습니다. 내 입에 맛있는 것이 들어가도 자식 생각에 삼키고, 내 몸에 걸치는 옷 한 벌은 아깝다 마다 하며 오직 자식들 공부시키고 남들 눈에 부끄럽지 않게 집안을 반듯하게 일으키는 것만을 인생의 유일한 지상과제로 삼고 달려왔습니다. 내 젊은 날의 청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 얼굴의 주름이 언제 이렇게 깊게 파였는지도 모른 채 손이 닳도록 쓸고 닦고 일하며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칠순을 바라보는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토록 모든 것을 다 바쳐 일군 내 삶의 보금자리, 그 따뜻해야 마땅할 집안 안에서 나는 왜 이토록 철저히 혼자 버려진 것만 같은 외로움을 지울 수 없는 것일까요? 명절이 다가와 남들은 온 동네가 시끌벅적하고 손주들 웃음소리가 마당을 구르는데, 나는 홀로 거대한 설거지 더미 앞에서 고무장갑을 낀 채 허리가 뻐근하도록 일하고 있을 때 그 밀려오던 서글픔을 기억합니다. 세상 누구보다 내 고생을 알아주어야 할 사람들은 그것을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다는 듯 여기고, 내가 뱉고 싶은 말들을 삼키며 혼자 속으로 피를 토하듯 눈물을 삼키던 날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자식들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어떻게 바뀌었나 하염없이 내려보며 요즘 잘 지내는지 속으로만 끙끙 앓고, 혹시라도 먼저 전화 한 통 했다가 잔소리로 들려 귀찮아할까봐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하던 그 애틋하고도 비참한 부모의 마음을 과연 누가 헤아려 줄 수 있겠습니까? 밤 깊은 시각에 잠이 오지 않아 마른 세수를 하며 거실로 나와 물 한 잔을 마실 때 세상은 조용하고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은 멀리서 깜빡이는데, 나만 홀로 이 거대한 밤 속에서 깨어있는 것 같은 그 지독한 고독감이 뼈마디를 시리게 파고듭니다. 내가 젊은 날 그렇게 목숨처럼 지키고자 애썼던 가정, 그 모든 헌신을 바쳤던 사랑의 결말이 왜 이토록 지독한 고독과 단 허전함이어야만 하는지 억울한 원망이 치밀어 오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이 말씀을 꼭 거듭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계신 그 외로움과 서글픔은 결코 여러분이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유난스러운 투정이 아닙니다. 남들 다 번듯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 세상에서 홀로 도태된 것 같고, 나만 사랑받지 못하는 낙오자처럼 느껴지는 그 기분은 그동안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채 주변의 가족들을 위해 온 마음과 온 에너지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지극히 당연한 마음의 기근, 현상일 뿐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내 자리를 양보하고,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내 삶의 몫을 다 떼어주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이 힘들 때 비바람을 피하며 쉴 수 있는 마음의 방 한 칸이 내 안에는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명절날 쌓여있던 그 설거지 앞에서도, 밤늦은 거실에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울릴 때도, 혹은 아무도 찾지 않는 텅 빈 방 안에서
남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훔치셨던 그 모든 순간들의 뼈아픈 고통을 저는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 눈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 묵묵히 버텨오느라 투와 터진 나의 가엾은 영혼이 비로소 제발 나 자신을 좀 알아달라고 보내는 간절한 SOS 신호인 것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눈물을 흘리며 오늘날까지 버텨온 자기 자신의 차가운 손을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꼭 잡고 일으켜 세워주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이 깊고도 끈질긴 허전함의 뿌리를 조금 더 깊이 파헤쳐보면 그 근본적인 원인이 결코 자식들의 무심함이나 배우자의 무뚝뚝한 성격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문제의 시작은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 깊은 곳, 나 자신을 철저히 방치해둔 그 자리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는 동안 나 자신이라는 고유한 존재를 지워버리는 법을 너무나 자연스럽고도 완벽하게 배웠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아내였으며 거친 세파 속에서 집안을 지탱해온 가장이거나 집안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던 며느리였습니다. 오직 그 사회적이고 가정적인 역할이라는 거대한 갑옷을 겹겹이 입고 평생을 살아왔기에 그 갑옷을 모두 벗어던졌을 때 거울 속에 비치는 내 진짜 얼굴이 어떤 모양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늙어가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품을 떠나 각자의 인생을 찾아가고 사회적으로 우리를 증명해주던 직함이나 역할들이 하나둘 사라져갈 때 내 마음속에 지어져 있던 그 거대한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탐한 빈방들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겪고 있는 허전함의 정확한 실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다정하게 돌보는 법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눈앞에 두고도 나 혼자 먹으면 무슨 맛인지 몰라 대충 때우기 일쑤였고 좋은 옷을 사 입으려 거울 앞에 서도 자식들의 학원비나 남편의 해진 양복 한 벌이 먼저 눈에 밟혀 내 지갑은 늘 굳게 닫아둔 채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아끼지 않는 것이 부모된 도리이자 미덕이라고 배우며 살아왔지만 그 지독한 헌신과 참음의 끝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텅 빈 방 안과 뼈마디를 파고드는 시린 허전함뿐이었습니다. 중장년층이 참 쉽게 빠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치명적인 희생의 함정은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주면 상대방이 언젠가는 그 진심을 알아주고 나를 안아줄 것이라는 막연한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참 야속하게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아껴주지 않으면 그 어떤 가족이라도 우리를 진정으로 귀하게 대접해주지 않는 법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맨발로 내팽겨치듯 대했기 때문에 가족들도 우리를 그냥 당연히 그 자리에 늘 놓여있는 가구처럼 혹은 배경처럼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네 인생의 가장 슬픈 비극이라면 비극일 수 있겠지만 동시에 이것은 엄청난 각성과 깨달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허전함의 진짜 원인이 남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의 소외와 방치에 있다면 그 해결책 역시 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말로 너무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쉴 틈 없이 내 자신에게 채찍질을 해가며 여기까지 걸어왔기에 이제는 그 갑자기 찾아온 멈춰버린 공백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요한 공백 속에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다시 찾아내야 합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이 지경이 된 것이 아니라 너무 과분할 정도로 성실하게 살아서 내 안의 에너지를 다 써버렸을 뿐이라는 그 따뜻한 진실을 이제는 온전히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타인을 위해 아낌없이 쓰던 그 무한한 애정과 헌신의 에너지를 이제는 남김없이 거두어들여
그동안 상처받고 지쳐있던 내 영혼의 부서진 구석구석에 약을 바르듯 발라주어야 비로소 그 뼛속까지 시린 허전함이 거짓말처럼 멈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리고 헛헛한 마음의 불을 끄기 위해 우리는 당장 오늘부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삶을 뒤흔드는 거창한 인생의 목표를 세우거나 복잡한 사찰에 들어가 몇 달씩 참선을 해야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진짜 변화는 언제나 가장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내 손끝의 작은 움직임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입니다. 오늘 당장 눈을 뜨고 여러분이 매일 밤 누워있는 안방의 침대맡이나 하루 종일 답답하게 머무는 거실의 구석구석을 둘러보십시오. 어쩌면 그곳에는 오랜 세월 동안 치우지 못한 채 켜켜이 먼지만 쌓여있는 묵은 짐들과 이제는 입지도 않으면서 아깝다는 미련 하나 때문에 방 한켠을 차지하고 있는 낡은 옷가지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풍수에서 집안의 기운이 막히고 탁해지는 것은 다른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돌보지 않고 오랜 시간 방치해둔 그 물건들이 집안의 숨통을 조이고 그것이 다시 내 마음의 기운을 무겁게 짓누르기 때문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울감과 허전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일어나셔서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거실의 서랍 속이나 옷장 구석을 열어보십시오. 이미 빛이 바래버려 의미도 없는 영수증이나 찢어진 사진, 더 이상 내 삶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물건들을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시는 겁니다. 물건을 비우고 내다 버리는 것은 단순히 방안을 청소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낡은 미련과 억울했던 기억들을 함께 깨끗이 비워내는 거룩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먼저 집어들고 세상의 온갖 어두운 소식을 확인하는 대신 거실 창문을 활짝 열어 젖히십시오. 밤새 실내에 갇혀 차갑고 무겁게 굳어있던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새파란 아침의 신선하고 싱그러운 공기가 집안 구석구석을 환하게 채우도록 숨을 깊게 들이쉬어 보는 것입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이른 아침의 바람을 맞으며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로 나를 위해 살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해보는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말년운과 꽉 막힌 집안의 기운을 완전히 뒤바꾸는 위대한 마법의 시작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거울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지친 나 자신을 향해 환하게 미소를 지어주십시오. 오늘도 참 수고했다. 참 예쁘다. 그동안 잘 버텨주어서 고맙다. 라고 스스로에게 건네는 그 짧고 따뜻한 한마디가 자식들이 해주는 어떤 번지드르한 위로보다 더 강력하게 여러분의 뼛속까지 시린 허전함을 따뜻하게 녹여내릴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느라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내 주변의 아주 작은 공간 하나에 숨통을 틔워주고 내 두 손으로 나를 정성껏 씻기고 돌보는 그 가벼운 행동들이 모여 결국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을 환하게 밝혀줄 유일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쯤 되면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말은 참 쉽지. 이 나이에 내가 뭘 어떻게 바뀐단 말인가. 이미 늦었어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다가 생각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한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살고 계신 올해 6살의 김 여사님이라는 분의 실제 사연입니다. 김 여사님은 평생을 남편의 무뚝뚝하고 쌀쌀맞은 성격을 다 받아내며 세 자식을 가르치고 뒷바라지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저마다 서울로 대학을 가고 직장을 잡아가며 각자의 가정을 꾸려 떠나갔고 남편은 은퇴 후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을 지키며 부부 사이의 대화라고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는 삭막한 삶이 반복되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자식들이 모두 떠난 후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통을 바라보던 김 여사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서럽게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 세상을 살았나? 내 젊은 날의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나? 하는 처절한 생각에 가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매일 밤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지독한 우울증까지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TV 채널을 돌리다 흘러나오는 스님의 법문을 듣고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 같은 탁 트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식들과 남편을 향해 쏟아부었던 그 맹목적인 집착과 헌신의 화살을 이제는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돌려보내기로 굳게 결심한 것입니다. 김 여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족들의 밥상을 차리거나 남친 눈치를 보기 전에 딱 10분만 거실 한켠의 조용한 의자에 앉아 오직 자신만을 위한 따뜻한 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어색하고 마치 큰 죄를 짓는 것 마냥 손이 벌벌 떨렸지만 날이 갈수록 그 10분의 고요한 시간이 자신을 겨우 숨쉬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오아시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재봉틀을 꺼내 먼지를 털어내고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입을 예쁜 앞치마와 손수건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니라 온전히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바늘을 움직이는 그 평화로운 시간 동안 거짓말처럼 가슴속에 몰아치던 찬바람이 잦아들고 마음의 온도가 따뜻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며칠 동안 전화가 오지 않아도 다들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나 보다. 나도 내 볼일 보며 즐겁게 살아야지 하며 여유롭게 전화를 끊을 수 있게 되었고 남편이 집에서 툴툴거려도 저 양반도 늙어서 저러지 뭐 하며 가볍고 시원하게 넘길 수 있는 단단한 내공이 생겼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김 여사님의 집은 예전에 그 칙칙하고 눈물 마를 날 없던 서글픈 공간이 아니라 언제나 은은한 차 향기와 스스로를 아끼는 웃음소리가 머무는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김 여사님이 우리와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극적으로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단지 나를 삶의 중심에 두고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기로 마음먹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리고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으려 해도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자꾸만 흔들어대는 또 하나의 거대한 산이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우리를 옥죄어오는 인간관계의 무거운 집착과 다가올 말년에 대한 막연하고도 두려운 공포입니다. 중장년층이 되면 참 이상하게도 주변 사람들의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쑤시고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동창생 모임에 나가 누가 더 남편이 잘 나갔다느니 자식이 대기업에 들어갔다느니 하는 자랑을 듣고 나면 집에 돌아와 며칠 동안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으며 동네 아는 사람이 나를 은근히 무시하거나 눈을 흘기는 듯한 기분이 들면 그 생각에 온종일 매여 밤맛까지 잃어버리곤 합니다. 굳이 내 남은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을 갉아먹는 상처만 주는 인연인데도 그래도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 혹은 늙어서 혼자 외로울까봐 라는 두려운 이유로 그 썩은 동아줄을 악착같이 붙들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시간이 이제 그리 많이 남아있지도 않은데 왜 남의 눈치를 그렇게 살피며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소중한 마음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계십니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일 필요가 이제는 전혀 없어진다는 엄청난 특권이자 해방감입니다. 이제는 내 품에 안고 있던 그 불필요하고 짐스러운 인연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만날수록 마음이 헛헛해지고 기가 빨리는 사람과는 과감하게 거리를 두십시오. 외로움이 두려워 억지로 어울리는 그 시간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남은 말년 복과 마음의 평화를 갉아먹는 가장 독한 독버섯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가올 말년에 대한 막연하고도 어두운 공포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늙으면 병들고, 늙으면 쓸모없어지고, 늙으면 결국 혼자서 비참하게 죽을 것 같다는 그 검은 그림자는 사실 우리가 실제로 겪는 고통보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한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내일 일어날 일도 아닌 일을 미리 당겨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아직 오지도 않은 겨울날의 매서운 눈보라를 맞으며 지금 이 따뜻한 봄날의 햇살 아래서 미리 떨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전반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전반전이 남들에게 내 능력을 증명하고 가족을 위해 치열하게 싸워야만 했던 시기였다면 후반전은 오롯이 나라는 존재를 깊이 완성하고 내면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왜 그 소중하고 평화로운 계절을 불안과 공포라는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가두어 두려 하십니까? 남들이 뭐라고 뒷말을 하든 세상이 어떻게 시끄럽게 변하든 내 두 발로 묵묵히 내 길을 걸어갈 때 그 어떤 불안과 세상의 풍파도 감히 여러분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인간관계의 집착이라는 무거운 짐을 길가에 과감히 내려놓고 가볍고 홀가분한 발걸음으로 나만의 길을 걸어갈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이 모든 마음의 허전함과 세월이 남긴 묵직한 무게를 가장 깊이 품어 안을 수 있는 진리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주 오래전 예스님들의 가르침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늘 무소유의 진리를 온화하게 설법하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뼛속까지 시린 허전함은 사실 내 마음속에 불필요한 것들과 짐들을 너무 많이 쥐고 있어서 맑은 바람이 통할 자리가 단 1도 없기 때문에 생기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물질적인 욕심뿐만 아니라 자식에 대한 과도한 집착,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안달하는 욕구, 지나온 세월에 대한 억울함과 원망까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무거운 짐들을 두 손에 꽉 쥔 채 늙어가고 있습니다. 두 손에 이미 가득 짐을 쥐고 있으니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고 마음의 방에 바람이 통하지 않으니 당연히 기운이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연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왔다가 결국 떠나가고 모였다가 때가 되면 흩어지는 것이 가장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식도 부부도 우리가 악착같이 모으는 재물도 심지어 우리가 이토록 애지중지하는 우리의 육신조차도 영원히 내 소유로 붙들어 둘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내 품에 가두어 두려 하니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어그러질 때 뼛속까지 시린 고통과 허전함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스님들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단 하나의 물건조차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엄숙하고도 명백한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거짓말처럼 이 세상의 무거운 무게들이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텅 빈 마음은 사실 내 안에 불필요한 찌꺼기들이 다 빠져나가고 드디어 내 영혼이 깊게 숨을 쉴 수 있는 맑고 깨끗한 공간이 만들어진 가장 축복받은 자리입니다. 방 안에 가득 차 있던 낡고 썩은 가구들을 다 드러내야
비로소 그곳에 환하고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차듯 우리 마음속의 집착들을 모두 비워내야 그 빈자리에 우주의 따뜻한 복과 진정한 평화가 스며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는 그 순간, 비로소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위대한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어오는 그 쓸쓸한 바람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해치려는 매서운 바람이 아니라 그동안 묵은 때로 가득했던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해 고요히 불어오는 맑고 청정한 해탈의 바람입니다. 그 바람을 온몸으로 시원하게 받아들이며 그동안 품었던 모든 원망과 집착을 허공으로 가볍게 띄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길고 깊었던 오늘 밤의 이야기를 차분히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화면 속의 작은 불빛은 여전히 은은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고 창밖의 세상은 깊은 침묵과 어둠 속에 편안히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여러분 마음의 가장 깊은 바닥까지 내려가 그동안 남몰래 숨겨두었던 헛헛함과 서러운 눈물을 마음껏 꺼내어 보셨습니다. 어떠신가요? 가슴속을 짓누르던 그 무겁고 답답한 시름이 조금은 가라앉고 잔잔한 온기가 마음의 바닥에서부터 피어오르는 것을 느끼고 계신가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고생을 알아주지 않고 자식들이 내 마음 같지 않아 서운하고 외로웠던 그 모든 험난한 날들 속에서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이지 묵묵히 너무나 잘 버텨오셨습니다. 그 누구도 진심으로 따뜻하게 토닥여주지 않았던 그 거칠어지고 주름진 손을 오늘 밤만큼은 여러분 자신이 직접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그동안 고생하며 살아온 자신을 가만히 바라보며 꼭 이 한마디를 건네주십시오. 참 잘 살아왔다. 여태껏 내 힘으로 버텨주어서 정말 고맙다, 수고했다 라고요. 그 짧고 진심 어린 한마디가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강력한 기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시린 마음에 작은 약이 되고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또 다른 헛헛함이나 오늘 밤 기꺼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다면 아래의 댓글창에 편안하게 남겨주십시오. 이곳은 그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속마음을 진솔하게 나누며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따뜻한 이웃이자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시린 밤을 밝혀주는 작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마음에 깊이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온기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남은 인생은 그 누구의 눈치도 더 이상 보지 말고 오롯이 자기 자신의 당당한 주인이 되어 가장 눈부시고 평안하게 살아가시기를 이 나직한 목소리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밤은 뼛속까지 시린 외로운 바람 대신 포근하고 아늑한 평화가 여러분의 잠자리를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